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미중 무역 합의가 끝나고 나서 시장은 약간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1차 합의에 만족한다고 자평하는 트럼프와는 달리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을 한 모습이었고요. 자, 우리 시장은 긍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현재 양시장 빨간불 켜주면서 시장 상승 견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김재훈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볼 텐데요. 먼저 전문가님 모시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현재 시장 흐름은 괜찮거든요. 뭐 오늘 재미없어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자체가 네. 되게 주도주가 없고요. 주도 그렇죠. 섹터도 없고 네, 무난한 느낌입니다. 예, 그냥 알아서 놀게 냅둔 그런 장입니다. 음. 실질적으로 외국인 기관은 지금 코스피는 조금 매도하고 있는데 네. 뭐 코딱지만큼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별 티도 안 나고 네네. 코스닥도 외인이 매수하고 있긴 하지만 코딱지만큼 매수하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을 좀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쁜 쪽으로 표류한 게 아니라 네. 하루 정도 오늘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좀 변동성이 심했잖아요. 그쵸. 예, 조국 장관 사태랑 비교해가지고 네. 그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 어제 일단은 주가에 다 녹아들었고요. 네. 어제는 특별하게 상승한 종목이 있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상승이 좀 나온 편이에요. 네, 그렇죠. 5G 제외하고. 음. 네. 5G는 저는 당분간 추천 잘 안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은 요즘 텔레비만 틀면 다 5G 얘기하더라고. 그렇죠. 네. 광고도 많이 나오고. 네. 그래서 좀 지겨워요. 그리고 너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종목을 쉽게 올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살짝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야를 살짝 변경해가지고 네. 새로운 섹터나 새로운 종목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은 네. 또 어떤가요? 그러면 어떤 이슈에 좀 눈을 돌리면 좋을까요?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펀더멘탈이 제대로 형성 안 된 그런 종목도 괜찮겠지만 모멘텀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주목해서 보는 게 네. 엔터주나 엔터주. 뭐 게임주, 게임주. 예, 최근 상승 못했는데 네. 그래도 저력 갖고 있는 종목 있잖아요. 음. 지금 바이오 종목은 어느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예요. 네네. 때문에 바이오는 조금 어제 추천드렸지만 네. 예,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음. 지금 새롭게 이제 다른 데도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는 그런 장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일주일이 뭐야, 한 2주째 조용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그만큼 힘이 많이 응축됐다고 보면 돼요. 돼지열병은 결코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잠깐 쉬어가는 것 그쵸. 뿐이고 그러니까 요즘 계속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고 밑에서 버텨주고 있어요. 이런 얘기는 조만간 한번 뭔가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네.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예, 실질적으로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양봉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네. 그 하락이 좀 멈췄잖아요. 그쵸. 네. 그 때문에 좀 앞으로 뭔가 반전 나올 만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그만큼 다시 한번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큰 상승이 미리 나왔고, 그쵸. 네. 제가 안철수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쵸. 예, 안철수 관련주들은 많이 올랐었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또 어제 제가 추천드린 바이오 종목들 네. 오늘 바이오가 좋지는 않은데 이 종목들은 다 빨간색입니다. 괜찮네요. 올릭스, 네, 뭐 셀리버리. 뉴틸렉스, 네. 셀리버리, 셀리드, 네. 인코는 오늘도 많이 올랐고, 네, 그렇네요. 그다음에 뭐 ABL 바이오까지, 윈스코비도 어제 6%까지 올랐어요. 그렇네요. 예, 그러면서 어제 언급한 종목들은 네. 다 좀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 아무래도 바닥에 있다 보니까 그만큼 장이 안 좋아도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어제 방송 보시면 나오니까요. 네. 네, 매수 타이밍 잘 참고하시면 잡아 보시면은 아직 더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쵸. 그리고 한일 대화가 재개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술술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한일 관계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기업이 어딜까요? 한일 관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네. 기업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유니클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유니클로는 일본 회사니까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 우리나라 회사 중에요? 네. 우리나라 회사 중에 있을까요? 사실은 애국 테마주로 네. 갑자기 이제 관심을 받지 못했던 그 기업들이 관심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인들이 네. 일본 불매 운동 일어나고 가장 효과를 본 게 그 물건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네. 관광입니다. 관광. 관광. 네. 아, 일본에 맞아요. 가지 않죠. 안 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런 항공사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됐었는데 지금 이낙연 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참여하면서 네. 그 관계를 좀 풀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최근 항공주들도 좀 눈여겨봐야 돼요. 제가 항공을 생각을 못했네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진에어라든가 네. 진에어 같은 경우도 어제도 상승이 나왔죠. 어제도 한 6% 7%까지 올랐고요. 뭐 에어 부산이라든가 네. 이런 오늘도 에어 부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승이 나왔지만 빠지고 있지만은 네. 최근 흐름이 좋아지고 있죠. 그렇죠. 보이시죠? 네. 확실히 많이 빠졌다가 최근 흐름이 한 좀 4거래일 정도 개선되는데. 상승하다가 네. 오늘 좀 크게 올랐다가 빠지긴 했는데 아무래도 일본 노선이 다시 좀 개선이 되고 한일 분쟁이 약화된다면은 일본으로 다시 관광 노선이 늘어나면서 그렇죠. 지금은 노선 폐지한 게 많아요. 일본 노선을 관광 수요가 다시 늘어나면서 이런 저가 항공사들의 다시 한번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가 항공사 LCC, 음. 로우코스트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관심을 가져줄 만합니다. 네. 그리고 조국 장관 사태로 인해서 어제 정치 테마주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쵸. 예,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도 그렇고 이낙연 총리, 네. 유시민 작가, 뭐 황교안 대표, 네. 그다음에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래서 많은 정치 테마주들 어제 큰 상승이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일단은 이제 총선도 얼마 안 남았고 네네. 이제 정치계 이제 커다란 소용돌이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네. 이제 조금씩 정치 테마주를 이제 관심을 가질 시기가 왔습니다. 11월부터는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11월에는 여권, 야권, 유력 후보 한 명씩 후보 종목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안 갖고 있으면 후회할 양쪽으로 거예요. 다. 네. 예, 그건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10월 말쯤에 네, 한번 별도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별도로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게 가장 상승할 수 있는지 좋은지 네. 상황적으로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3분기 기업 실적이 아직 안 나오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네, 발표 예. 중이죠. 오늘까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네네. 좀 그 우량주 같은 경우는 요거 확인하시고 들어가세요. 예, 어차피 성장주는 상관이 없어요. 네네. 보통 성장주를 그로스 관련주라고 하고 우량주를 밸류 가치주라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 가치는 그 실적을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보고 들어가세요. 네. 괜히 밀어 들어가 있다가 실적 안 나오면 확 빠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실적주들이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실적 없이 모멘텀으로 가는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애초에 적자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 종목으로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면 이미 실적이 나온 회사들, 예, 그런 회사들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10월 달에 금리 인하가 유력한데 아직까지 뭐 금리 인하 관련해가지고 뭐 좋은 종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금리 인하 수혜주를 찾긴 힘들어요, 현재로서는. 네네네. 왜냐하면 지금 워낙 고금리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좀 애매한 금리에서 다시 인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를 좀 찾긴 힘듭니다. 오히려 은행 쪽은 좋진 않죠. 네. 예. 그렇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자신들이 수신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예금자한테는 네네. 그 대출자나 예금자한테 좋은지 몰라도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도 은행들은 그 국채 금리가 내려가도 이자가 별로 내려가지는 않아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아직은 뭐 나온 얘기가 없기 때문에 예,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1차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되고 그런 모멘텀으로 하락은 멈췄어요. 네네. 그렇다고 상승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만으로는 지금 세계 경제가 다시 회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서명을 한 게 아니고 그렇죠. 뭐 문서가 돼 있지 뭐 서명은 않았기 11월에 때문에. 열리는 네네. 남미에서 열리는 뭐 국가정 정상에서 다시 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말에 브렉시트, 영국 브렉시트 관련해서 EU에 이제 결정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결정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네. 다시 한번 증시가 요동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네. 예, 국내 증시는 그래도 지금 현재 나쁘진 않지만요. 예, 그래도 조금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세계 경제가 좀 다들 연동돼서 움직이는 분위기라 미국 정시가 크게 빠지게 되면은 국내 증시도 덩달아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뭐 견조한 흐름이 예상된다고는 해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보수적인 관점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장 이슈들까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고요. 자, 오늘 금일 추천 섹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오늘 또 어떤 걸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관심 굉장히 많고 어제
그 설리 씨가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죠. 네. 그러면서 뭐 엔터주가 그래서 오늘 오르는 건 아닌데 연예인들은 관심이 얼만큼 국민한테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조국 장관이 사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설리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실시간 검색 순위를 아예 그냥 조국 사퇴를 아예 그냥 묻어버렸죠. 그렇죠. 그만큼 국민들이 연예계에 관심이 많아요. 굉장히 예. 이제 설리 씨의 캐릭터 그렇죠. 자체가 밝았기 때문에 예. 이런 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그리고 뭐 조금 더 어떻게 그런 것 보면은 같습니다. 국민들이 좀 많이 별로 좋지 않죠. 예, 그런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일보다 이런 연예계 사건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는 네. 그만큼 지금 세상 인심이 각박하고 그만큼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걸 나타내요. 사실 예. 뭐 그동안 어제 뭐 설리 씨 비보뿐만 아니라 네. 엔터주에 좀 좋은 소식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날씨가 예. 쌀쌀해지면서 그렇죠. 다시 컴백하는 가수들도 많았고 이게 되게 시작하는 연예인들도 복합적으로 많았고. 보셔야 돼요. 네네. 한일 관계 악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의외로 일본에서 매출이 많이 나옵니다. JYP 같은 회사. 네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일본이랑 관계를 잘 풀게 되면은 지금 JYP의 주요 매출 거의 매출의 8, 90%가 트와이스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트와이스 mem버 중에 3명이 일본인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 사나라든가 네. 미나라든가 모모. 네. 예, 이렇게 세 분이 일본 분인데 그분들이 굉장히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한때 탈퇴설까지 나오고 네, 그랬어요. 건강 이상설도 나왔었고. 예, 왜냐면은 그렇죠. 일본에서도 욕을 하고 한국에서도 욕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한 그 어린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죠. 그렇죠. 한일 관계가 풀어지게 되면은 네.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털어낼 수 있기 때문에 활동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JYP 주가가 그런 발표 이후에 다시 네.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렇네요. 지금 JYP 엔터는 그런 면에서 약간 좋은 모멘텀을 살리고 있고 네네. 그 미중 무역 협상도 진행되면은 중국 시장에 대한 수요도 다시 늘어날 거로 보여지기 그쵸. 때문에 예, 쯔위도 대만이지만 그래도 중앙권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JYP도 지금 바닥에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YG 엔터. YG 엔터테인먼트 볼게요. YG도 사실 최근에 안 좋은 이슈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금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고 이게 그 하는 이유가 모습인데요. 뭐냐면은 상승한 네. 이유가 뭐냐면은 그 루이비통에 대한 600억 정도의 전환사채 받은 게 있었는데 네네. 그걸 다 돈으로 갚았습니다. 어. 그 때문에 일단은 일단 1차적인 예, 악재가 모든 좀- 악재가 다 네네. 사라졌고요. 그리고 조국 씨가 이제 사퇴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관련성을 조사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좀 조사를 적극적으로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YG 같은 경우에는 그 윤총경인가? 예, 그분 엮여가지고 YG까지 엮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네. 조국이 사퇴하면서 아마 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 그리고 또 권지용 씨도 제대를 앞두고 그렇죠. 있죠. 네. 뭐 퇴물이긴 한데 아무래도 YG의 그래도 파워가 센 분 네. 중 하나니까. 아, 근데 YG는 에이핑크 아니라 뭐지? 블랙핑크도 최근 구설수에 올랐어요. 오. 데이비드 베컴이 한국에 왔었는데 네. 에이핑크랑 같이 행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결국은 늦게 와가지고 아. 결국은 그렇군요. 베컴 혼자 행사를 하고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국제적으로 보면 굉장한 망신이거든요. 그래서 YG는 항상 그런 말 있잖아요. YG 아이돌들은 인성을 고려를 안 해가지고 언젠가 문제가 된다. 예. 근데 주가 흐름 오늘 굉장히 좋아 그렇죠. 보이네요. YG는 너무 많이 빠졌게 보세요. 지금 네, 5만 많이 원에서 2만 원 빠졌었죠. 반 이상 네.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YG가 지금 돈을 못 버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 때문에 일단 털 거 다 털어내고 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관련 이사진들이 물러나고 새로운 경영진으로 메꿔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도 YG, SM, JYP는 우리나라 3대 기획사로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YG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고요. 네. 아무래도 조사가 이제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악재보다는 이제 조금 이제 다시 뇌실을 다지면서 올라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키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키스트도 볼게요. 오늘 키이스트도 빨간불 켜지고 흐름이 굉장히 있네요. 좋죠. 네. 네. 좋긴 하지만 키이스타는 약간 아이돌이기보다는 약간 배우들 풀, 영화 배우들 풀이기 때문에 약간 그 글로벌 파워가 좀 약하긴 해도 네. 그래도 지금 바닥 이후에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SM. 네. 예. SM 볼게요. 일단은 뭐 설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오르는 건 아닙니다. 네. 전혀 상관없어요. 그쵸. 설리도 SM 관련 SM 소속이긴 했는데 네네. 소속사로서는 참 마음이 아프겠죠.
예, 아역 스타였거든요. 그럼요. 예. 그리고 FX로 굉장히 좀 성공을 했었고, 네. 좀 개인적으로도 뭐 설리에 대해 나쁜 감정이 있는 건 아니었고, 좀 그래도 좋게 보는 편이었는데 되게 네. 자유로웠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악플에 굉장히 시달렸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네. SM이 이렇게 성공한 이후에는 슈퍼엠이라는, 보시면은, 네. 슈퍼엠이라는, 뭐라 그러지? 유닛 그룹이죠. 그렇죠. 네. 예, 유닛 그룹을 만들었어요. 음. 네. 이런 유닛 그룹을 만들었는데, 네. 슈퍼엠이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주말에 해가지고, 네. 월요일에 크게 상승을 나왔고요. 네. 얼굴 익숙하신 보시면은 뭐 얼굴 많이 태민도 보일 있고, 겁니다. 네. 백현도 있고, 카이도 있고, 음. 정말 엑소와 뭐 네, 샤이니, 그리고 여러 가지 유명한 그렇죠. 스타들을 섞어 만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뭐 NCT 127은 뭔지 모르겠어요. 요즘 나오는 애들 같은데, 네네. 뭐 중국 그룹 딱 대놓고 너무 노골적이죠. 음. 중국 시장을 노린 겁니다. 대놓고 네. 중국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음. 이런 분들을 중국인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딱 넣어가지고 프로젝트 밴드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성공을 거두고 있고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그 빌보드 200이면 굉장히 괜찮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엄청 큰 거죠. BTS랑 맞먹진 않겠지만 아직은 멀었겠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 네. 예, 근데 기존에 있던 엑소 팬들이나 샤이니 팬들은 화가 나죠. 왜냐면은 이 그룹이 잘 되면은 엑소와 샤이니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적어지니까. 네. 그럴 이게 잘 수 되면은 있겠네요. SM에서는 아예 이거를 그냥 정규 유니트 할 거 아니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멤버들은 약간 슬퍼하겠지만 네. 저는 좋은 걸로 보여지고요. 음. SM은 좀 무겁죠. 아무래도 네. 시총이 거의 1조 가깝게 되다 보니까 너무 오늘 무겁죠. 다른 SM 관련 종목들이 네. 거의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SM, CNC. SMCNC는 예. 지금 현재 네, 차트 보니까 뭐 혹시 그렇게 관련 있는 회사는 아닌데요. 네, 왜 올랐을까요? 그러니까 SM이 다 오르니까 같이 SM, CNC 더. 같은 경우는 SM 관련 제품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그렇죠. 작네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음. 저렇게 1조짜리 움직이는 이런 게 움직이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한 거죠. 네네. 그리고 SM 라이프 앤 디자인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약간 한류 분야 관련 콘텐츠 만드는 회사인데 굉장히 오늘 가격 상한선까지 조립해서 상한가 마감했죠.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이오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3대 대장은 올라오고 있는데 나머지 좀 중소 큐브 엔터라든가 큐브. 예, 큐브도 지금 뭐 그 현아 탈퇴 뭐 그 이후 뭐 걸출한 스타가 없죠 별로. 네. 그래서 주가가 고점 대비 엄청나게 빠졌는데 최근 다른 엔터주들의 호응에 맞춰서 조금씩은 상승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조만간 뭐 큐브 근데 그렇게 지금 나올 큰 그건 없습니다. 예. 아티스트가 아직은 예. 그렇군요. 팬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제작으로 최근 좀 올랐었는데 네네. 그 바닥에서 상승 이후에 잘 지켜주고 있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중소 엔터주보다는 현재는 대형 엔터주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판타지오는 그 얼굴 천재 차은우가 있는 기획사인데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생각보다는 흐름이 좋지는 않고요. 그리고 뭐 IHQ 같은 경우에는 뭐 엔터까지는 할 수 없지만 약간 미디어 콘텐츠 쪽이죠. 예. 나쁘지 않은 흐름.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에는 어디로 들어가 있죠? 로에는 안 나오네. 로엔 어디 관련주가 있을 텐데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은 카카오 M 쪽이 아닐까요? 예, 제가 봐도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뭐 그쪽은 일단 제껴두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SM은 일단 좀 늦었어요. 여러분이 들어가게. 들어가게. 예. 일단 주인공은 아무래도 네. 아까 뭐 슈퍼엠? 예, 그게 주인공이 돼가지고 오늘 SM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네. SM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지만 제가 봤을 때는 JYP는 지금 괜찮다고 보여져요. JYP. 예,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일본 아이돌이 3명이나 있고 지금 이낙연 총리가 그 이란 즉위식에 참여하면서 정상회담을 할 거라고 해요. 네. 아무래도 고위급 회담이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 좀 비공식적인 뉴스로 보면은 한국과 일본이 겉으로는 싸운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서로 좀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어제 그 지소미아 뉴스 나왔죠? 그쵸. 한국에서 안 한다고 해놓고 다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욕을 먹고 있는데 그 한국과 일본이 과거는 모르더라도 일단 손 잡고 가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동아시아 균형이 한국과 일본이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굉장히 겹치는 부분도 많고 협력해야 되는 관계가 맞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안 좋은 거는 분명히 정치적으로는 잘 풀어야 되겠지만 경제적으로는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JYP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해결되면은 일본 활동, 한국 활동 지금 굉장히 축소해서 하고 있는데 네네. 다시 한번 활동하면서 좀 이런 많이 빠졌던 주가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는데 네. 그래도 많이 빠진 만큼 추세가 나쁘진 않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봤을 때는 JYP 쪽이 가장 투자하기 좋아 보이고요. 네. JYP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 이슈만 잘 해결된다면은 만약 해결 안 된다고 해서 주가 빠지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이미 빠졌으니까. 그쵸. 네, 때문에 지금 매우 구간 좋아 보이고요. JYP는 지금 그 트와이스도 계속 잘 나가고 있고 그 있지라고 새로 네, 예, 들어봤습니다. 있지는 순수 한국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다시 컴백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외국에서는 잘 먹힌다고 해요. 그래서 또 새로운 남자 그룹도 지금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네네. 네, JYP가 SM이 주춤하고 YG가 주춤하는 순간 상당히 많은 성장을 했어요. 네. 이런 성장은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람들의 인식이 JYP 아이돌은 약간 좀 정을 가지고 보는 그런 약간 그 선입견이 생겼습니다. 그쵸. 오히려 JYP 쪽 아이돌들은 인성이 좋고 예, 애들이 밝다. 그리고 아직까지 뭐 멤버들 간의 JYP 에서 사이가 좋다. 네, 이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쁜 이슈가 나오지 않았기 네. 때문에 그런 시선은 네.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아마 투자자분들도 예,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일본 그만 좀 해결이 되면은 네. 주가도 제 생각엔 적어도 28,000원까지 회복해줄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엔터주는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목돈을 중장기적으로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김재훈 전문가께서는 오늘 엔터주 흐름들 짚어주셨는데요. 그중에서 JYP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좋다고 그리고 제가 좀 말씀해주셨습니다. 사족을 붙이자면은 네. 원래 오늘은 게임류를 하려고 그랬는데 넷마블이 어제 웅진코에 인수한 거 그쵸. 듣고 하기 싫어졌어요. 아. 예. 게임 회사가 무슨 정수회사를 인수해 렌탈업을 한다는 거야. 이거는 이미 벌어놓은 돈은 많은데 투자할 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예, 방준혁 의장 그게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네. 정말 이런 걸 보고 망조라고 하죠. 예, 뭐 게임 만드는 회사 정수회사를 왜 인수해? 그렇게 마음에 안 생각하셔서 듭니다. 오늘 엔터주를 가지고 예, 오셨다면서요. 게임주는 제가 좀 더 흐름을 보고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펄어비스 네, 같은 것도 알겠습니다. 굉장히 흐름 좋고요. 게임주와 엔터주는 조금 비슷해요. 때려야 뗄 네. 수 없는. 왜냐면은 국내 시장은 작고 해외 시장은 넓고. 그쵸. 네. 그리고 하나의 대박이 나오면은 회사를 먹여 살립니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게임도 한번 다뤄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11월 전에는 정치 테마주 중에 딱 2종목 정도는 꼭 가져가야 됩니다. 네. 그런 종목을 한번 제가 옥석을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재훈 전문가와 함께 엔터주 흐름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다양한 말씀해주신 김재훈 전문가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예정입니다. 투자자분들이 좀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실적 그리고 실시간 뉴스들 체크 꼼꼼하게 하셔야겠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시장 흐름들 더욱더 챙겨보시면서 오후장 맞이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